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하겠습니다. 정식 개원 이후 양당의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체육계의 가혹행위와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가 아시아태평양 스티비 어워즈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소장하고 있던 한국 전쟁기 대전 기록 영상이 발굴됐습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정식 개원한 이후 국회는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과 21일 양당의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이슈를 꺼내들었습니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의 혁신 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입니다. 국회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김 원내대표의 연설에 이어 21일에는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펼쳤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을 독재라 말하며 날선 비판을 가했습니다. 오죽하면 진보학자인 최장집 교수마저도 이 정권을 향해서 그들의 민주주의는 전체주의다. 진보 세력의 도덕적 파탄이 극한 대결과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단식하고 있습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나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진정한 협치에 나서줄 것을 간곡히 충고합니다. 한편 양당의 극적 합의로 21대 국회가 정식 개원은 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앙금이 남아있어 아슬아슬한 줄타기 국회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의 극단적 선택을 부른 체육계의 가혹행위와 인권 침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철인 3종 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 침해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여야의 의원들은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까지 주무부처인 문체부, 지방자치단체, 경북체육회 등 인사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최숙현 선수에게 가해진 가혹행위를 인정하고 증인으로 출석한 김도환 선수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습니다. 한편 팀닥터라 불리는 안주현 운동처방사와 김규봉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 장윤정 주장 선수와 김도환 선수 등이 모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청문회장에는 김도환 선수만 출석했습니다. 청문회에 불참한 3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거나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정신 나간 사람은 누구인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현장은 자질과 정책의 검증은 없고 사상 검증으로 얼룩졌습니다. 지난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자질에 관한 질의보다 아들 병역 면제, 바젤 유학 등 가족의 문제에 더 집중해 질의했습니다. 특히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은 사상 전향에 대해 질의해 여당과 이 후보자를 발끈하게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또 어떻게 사상 정량을 했는가 이걸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저는 대한민국 만세 저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누구 보고 저를 보고 사상 전향 안 했다 그러면 아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대한민국 와서 첫 디자인입니다. 이른바 전향이라는 것은 회원님처럼 북에서 남으로 오신 분에게 전형적으로 해당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남에서 북으로 갔거나 북에서 남으로 온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저에게 사상 전형을 명분을 묻는 것은 태 의원의 사상 전향 발언 이후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태 의원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질의의 태도가 반헌법적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에게 사상에 대한 검증 이상의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향 운운하는 것은 저는 정말 우리 후보자를 조금 폄훼하고 모욕감을 느끼게 한 거라고 생각해서 여당의 비판에 태 의원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질의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각 모든 의원들이 개개인이 다 헌법 주체입니다. 자기가 궁금한 거 있고 물어보고 싶은 거는 당연히 물어보는 이런 아주 자유로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여당 의원님들이 야당 의원을 향해서 그건 되고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이 청문회에 선을 그어놓을 수 있느냐. 저는 한편 야당은 이 후보자 아들의 병역 면제 사유를 입증할 병무청 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이 후보자는 개인 신상 정보가 포함된 자료 일체를 요구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선을 그어 열띤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강북구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연기됐던 4.19 혁명 60주년 기념 국민문화제를 비대면 방식으로 변경해 오는 9월에 개최합니다. 판소리 경연대회, 대학생 토론대회 등이 전국 공모로 진행되고 국제학술회의를 대신해 책자가 발간됩니다. 4.19 혁명 60주년을 기념하는 국민문화제가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 동안 강북구 일대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국민문화제는 지난 4월 11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개최 시기가 수년됐습니다. 강북구는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거리 재현 퍼레이드와 시민 참여 프로그램, 야외 문화 공연 등을 전면 취소하고 비대면 방식의 일부 행사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단위의 세계 공모대회가 마련되고 4.19 혁명 국제학술회의는 책자 제작으로 대체됩니다. 9월 26일 국민문화제 첫날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막이 오르는 제1회 전국 창작 판소리 경연대회는 9월 7일부터 18일까지 신청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학생부와 신인부, 일반부로 나눠 결선 단심제를 실시합니다.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는 예선 서면 심사와 본선 프레젠테이션을 거쳐 27일 오후 2시부터 강북구청 대강당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4개 분야의 민주화를 주제로 최종 토론 배틀을 치르게 됩니다. 이외에도 전국 학생 영어 스피치 대회에서는 9월 7일부터 23일까지 4.19 혁명과 민주주의 발전에 관한 발표 영상을 접수받은 뒤 27일 전문가 심사를 통해 입상자가 선정됩니다. 이와 함께 강북구는 지난 3년간의 국제학술회의 발제문과 토론 내용, 그리고 올해의 주제인 21세기 4.19 혁명 정신에 대한 자료를 책자로 묶어 국내외 대학과 도서관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는 매년 가을 수만 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문화관광 축제인데요. 전국 8도의 특산품이 모여들던 옛 마포나루의 모습을 재현하는 이 새우젓 축제가 다양한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아시아 태평양 스티비 어워즈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마포나루 사또 행차 행렬과 마포나루 장터 등 다양한 문화공연 및 프로그램이 함께하는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는 활력 넘치던 옛 마포나루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행사입니다. 매년 가을마다 수만 명의 시민이 참여하면서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축제로 자리 잡은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가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아시아 태평양 스티비 어워즈의 엔터테인먼트 이벤트 혁신 분야에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스티비 어워즈는 2013년부터 아시아 태평양 지역 29개국의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한 해 동안 선보인 혁신적 성과를 평가해 시상하고 있는 국제 시상식입니다. 과거 새우젓과 소금 등 전국 8도의 특산품이 모여들던 옛 마포나루의 모습을 재현하는 행사인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는 역사적 의미와 유익함, 참여도, 혁신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성남시는 교통 자율주행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등 자율주행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를 상용화하기 위해 네이버랩스와 성남시가 손을 잡았습니다. 네이버랩스에서 AI 기술과 항공사진 처리 기술을 결합해 판교 지역의 3D 모델링과 고정밀 지도를 제작했고 성남시는 이를 활용해 오는 11월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플랫폼, 즉 가상시험 공간을 구축합니다. 네이버랩스는 그동안 자율주행과 로봇 기술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쭉 해왔는데요. 이번 성남시 협약을 통해서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무인이동체 실증 스마트시티를 구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의 자율주행 가상시험 공간이 구축되면 현실과 동일한 가상의 도로 환경에서 다양한 상황의 자율주행 시험을 할 수 있게 되고 자율주행 차량 상용화도 앞당길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시는 이번 협약으로 AI 자율주행 특화 도시로 한 걸음 다가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다음은 광역시 소식입니다.
네, 올해는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되는 해인데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 전쟁 당시 대전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이 소장하고 있던 기록 영상을 발굴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대전시가 미국 국립문서관리기록청에 소장돼 있던 한국전쟁기 대전의 모습을 담은 기록 영상을 발굴했습니다. 이 기록 영상은 1950년 7월 17일 대전 전투의 모습은 물론 폐허가 된 대전 시가지와 1918년 건축된 대전역이 폭격으로 사라지기 전 모습 등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역사 연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역사적 현장 고증 자료로도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시는 대전시 인터넷 방송과 대전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당 기록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광주의 아픔을 간직한 옛 505 보안부대가 5.18 역사공원으로 조성됩니다.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는데요. 역사 배움터는 물론이고 녹지와 산책로도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곳은 1980년 당시 지역 인사와 학생운동 지도부 및 시민군 등을 체포해 지하 감옥에 가두고 고문 수사를 했던 옛 505 보안부대입니다. 광주시는 1980년 당시 5.18 민주화운동 진압작전의 실질적인 지휘본부였던 옛 505 보안부대를 광주의 아픔과 역사를 배우는 5.18 역사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그동안 광주시는 시민사회 의견을 취합해 505 보안부대를 국방부로부터 양여받기 위해 5.18 사적지로 지정한 후 국방부와 무상양여 및 교환 계약을 체결하고 광주시 소유로 전환되자 5.18 역사공원 조성계획 용역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민사회단체나 5.18 기념재단 등에서는 그렇게 내각을 이렇게 없을 수가 없다 해서 이것을 사적지로 지정하고 공원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다라는 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했죠. 5.18 역사공원은 38억 원을 투입해 3만 6천 제곱미터 규모의 역사 배움터, 야외 공연장, 상징문주, 잔디마당을 비롯한 녹지와 산책로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피서철을 맞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강릉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 봉사단체들이 나섰습니다.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차량을 방역하는 클린 정류장이 운영됩니다. 강릉시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는 클린 정류장이 강릉 종합운동장 주차장에 마련됐는데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택시와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통한 차량 방역을 실시합니다. 또 장애인 이동 차량과 복지시설 차량, 어린이집 차량 등의 방역을 지원하는데요. 외부와 내부 방역을 모두 마친 차량에는 방역 날짜가 적힌 청정 차량 스티커와 손 소독용 항균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클린 정류장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 가능하고 수요일과 일요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횡성군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여름철 무더위 대비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횡성군은 오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상황관리반과 폭염관리 지원반을 주축으로 폭염 대비 종합대책을 마련합니다. 이 기간 동안 온열 질환자 발생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그늘막을 기존 35개에서 45개로 확대하고 무더위 쉼터 20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마을회관 등의 일부 무더위 쉼터를 임시휴관 중에 있어 이에 대비한 야외 무더위 쉼터 4개소를 시범 운영합니다. 또한 안전점검의 날과 병행해 횡성 장터와 무더위 쉼터 등에서 폭염 대비 홍보물을 나눠주는 캠페인을 매월 개최할 예정이며 폭염특보 발효 시 시가지의 대기 온도를 낮추기 위한 도로 살수용 살수차를 확보했습니다. 횡성군은 올해 역대급 무더위가 예고된 만큼 군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폭염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지역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로 휴가철 맞이 직거래 행사를 추진합니다. 이번 행사는 9월 말까지 매주 금요일 평창읍 바위공원 내 주차장에서 진행되고 메밀 제품, 옥수수, 잡곡, 버섯, 평창잣, 삼양삼 등 20여 가지의 품목이 판매됩니다. 이외에도 평창군은 온라인을 통한 상시 농특산물 특판 행사, 온라인 직거래, 휴가철 도로변 판매장 운영,
농촌체험마을을 통한 체험형 직거래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식의 농산물 유통이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군에서도 지속해서 온라인을 통한 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는 청주 에어로폴리스를 항공산업의 혁신성장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토부 지정을 받은 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주 에어로폴리스가 헬리콥터 정비가 중심이 된 항공산업 혁신성장 클러스터 조성 개발로 본격화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청주 에어로폴리스 1에서 3지구의 방향을 최근 변경했습니다.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1원에 조성되는 1지구의 경우 헬리콥터 정비단지로 조성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말 청주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헬리콥터 정비와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유치업종 변경 등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입주 대상 역시 항공정비와 운송업으로 변경됐고 산업용지도 1227제곱미터가 늘어났습니다. 이 지구는 항공물류 등 기업을 직접화하기 위해 조성됩니다. 특히 1지구와 연계해 항공정비산업 육성이 목표입니다. 현재 산업용지 분양은 끝났고 항공과 물류, 철도 등 관련 기업 16곳이 입주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지구 조성 사업은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충북경자청은 조만간 실시 설계를 변경하고 추가 용지 등에 대한 설계를 마칠 계획입니다. 항공 관련 첨단 물류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할 3지구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지 못하면서 충청북도는 계획 변경에 나섭니다. 충청북도는 우선 국토부 지정을 받은 후 경자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죠. 제23회 보령머드 축제가 온라인으로 열렸는데요. 주요 행사인 집콕 머드라이브가 스트리밍 서비스로 제공돼 따로 또 같이 즐기는 축제가 됐습니다. 집콕 머드라이브는 온라인을 통한 양방향 체험 콘텐츠로 이용자들은 스트리밍 솔루션 기술로 비대면으로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날 행사는 K-팝 콘서트, 집콕 머드 체험 키트 구매자들의 슬기로운 집콕 머드 체험 이용 사례, 라이브 시청자 대상 퀴즈 및 경품 추첨, 머드를 바르고 함께 즐기는 집콕 머드 몹신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MBC 스포츠 플러스가 방송을 진행했으며 미스트롯 한가빈과 아이돌 온앤오프, 트로트 가수 홍진영 등이 출연해 멋진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사전 판매된 집콕 머드 체험 올머드 체험 키트와 10일부터 판매된 올리 체험 키트는 판매가 모두 조기 마감됐습니다. 다음은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2020년 시장 창출형 로봇 실증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2억 7천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이번 공모 사업은 양산시와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이 함께 참여해 로봇 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 지원 세부 분야에 보행장애 소아 청소년을 위한 보행 로봇 재활 의료 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 계획안으로 공모해 최종 선정됐습니다. 현재 소아 청소년 보행 로봇은 영남권 전체에 부산 한 대가 있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에 한 대를 설치하게 되면 양산시를 포함해 영남 권역에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청소년에게 양질의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항시가 명실상부한 교육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외국 교육기관 설립에 속도를 냅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인구 유입, 외국 자본 유치 등 여러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데요.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하는 사업의 타당성 용역 결과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포항시는 14일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내 외국 교육기관 유치 타당성 용역 결과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외국 교육기관 유치 타당성 용역 수행 결과 포항시 내 외국 교육기관 유치의 필요성과 타당성 분석 전망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포항과 인근 입학 가능 권역의 외국인 학생 수는 2023년 1,277명, 2027년 3,085명으로 추정됩니다. 또 입학 가능한 내국인 학생 수는 2023년 1,191명, 2027년 1,072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포항시의 외국인 투자 유치 및 미래 산업특구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외국 교육기관 설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시 외국교육기관의 적정 모집 정원은 736명으로 분석됐으며 총 사업비는 460억 원이 산정됐습니다. 시는 외국 교육기관 설립을 통해 첨단과학 인프라 및 외국 자본의 투자 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제연구소 등 해외 인재 영입과 정주 여건 확충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 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발족했는데요. 80개의 광역, 기초지자체가 참여했습니다. 여수시를 포함해 80개의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탄소 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발족했습니다. 이날 여수시는 범지구적 환경 문제인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탄소 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참여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 발족식에서는 참여 지자체장이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을 약속하는 탄소 중립 공동선언문을 낭독했으며 탄소 중립 지방정부가 앞장섭니다라는 메시지의 카드 섹션 퍼포먼스도 선보였습니다. 탄소 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연합으로 각 지자체는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공유하고 실천하게 됩니다. 군산시에서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지역화폐인 군산사랑 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고 더불어 할인율 또한 10%로 확대합니다. 강석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시가 군산사랑 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8%에서 10%로 확대하고 올해 발행 규모를 5천억 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1천억 원 확대합니다. 시는 올해 당초 계획보다 1천억 원이 증가한 5천억 원의 군산사랑 상품권을 이달까지 2,700억 원을 발행한 데 이어 다음 달부터 2,300억 원을 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군산시는 상품권은 개인별로 월 70만 원을 한도로 판매하고 있으며 법인이나 단체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사랑 상품권 추가 발행과 할인 판매가 지역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남원의 대표 행사면 남원 춘향제죠.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남원 춘향제도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계속해서 강석훈 기자입니다. 남원 춘향제전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해 오는 9월에 열리는 제90회 춘향제를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해 개최합니다. 춘향제 관계자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축제에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온라인 춘향제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홍보 방안 등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90회 춘향제는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비대면과 실시간 온라인, 쌍방소통에 중점을 두고 진행됩니다. 남원시 관계자는 남원시의 축제 현황을 온라인으로 홍보하고 소통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춘향제 기간까지 수시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장맛비로 인한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도 지역 곳곳에서 폭우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철저한 사전 대비로 붕괴나 침수 등의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상 뉴스제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